제가 들은 정보, 민주당 내부 정보로는 선거연대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국 대표 배치 문제가 제일 큰 이슈일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2라운드의 첫 번째 쟁점. 그다음에 이제 쟁점 2번은 통합 시점이 그래서 언제냐. 선거 직후부터 전대까지 시간이 2달밖에 없는데 정청래 대표가 전대에 나가려면 한 달 전에 그만둬야 돼요. 한 달밖에 없어요, 시간이.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총리직을 던지고 나와서 지방선거에 뛰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남아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드디어 이제 민주당을 다루네요.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모습입니다. 어제 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제안했던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이제 전면 지선전에 하지 않겠다고 중단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에 이제 엄청나게 뜨거운 내홍이 좀 잦아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워낙 뭐 이제 자중질환에 빠져서 그렇지 민주당도 이권 두고 뭐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막 뭐 엄청 내부적으로 싸움박질하고 지도부들끼리 막 서로 공개 비난하고 막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메인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더 지리멸렬하다 보니 약간 덮이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합당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19일 만에. 어떻게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향후 어떻게 아니 될 일단 거라고 보세요? 타격은 입었다고 봐야죠. 네. 대표가 제안한 거를 관철을 못 시켰고 네. 그 과정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제 당 내부의 문제 제기가 강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타격을 안 입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1차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제 아주 묘한 장면이 있었어요. 강덕구 최고위원이 뭐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황급히 내렸는데 맞아요. 그 내용이 아주 묘해요.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은 합당 찬성이고 네. 그리고 지금도 지방선거 전에는 어려워졌지만 지방선거 직후에서 통합전대를 치르기를 바라고 있고 네. 수임기구를 꾸렸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네. 의견까지 내려와서 이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그걸 제안할 거다.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대통령 의중은 모르겠지만 네. 이래서 그러면 이게 해석상 그동안에 당내에 반대했던 소위 말해서 친명 세력들이 대통령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신들의 권력 투쟁에 이용한 거야. 대표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왜냐하면 거기다가 총리님 생각하고 그렇죠. 얘기했던 거하고 많이 총리한테 다른데. 보고하는 것 같은 느낌의 그래서 내용이었어요. 이건 또 뭐냐. 네. 물론 이제 황급히 지우고 대통령실도 청와대도 부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2라운드가 열릴 것 같은데 2라운드의 첫 번째 논점은 그래서 통합 추진위는 구성될 거예요. 조국혁신당 오늘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거연대가 되느냐. 그게 선거연대를 포함하는 통합 추진이냐. 근데 이 제목이 연대와 통합 추진위원회예요. 앞에 선거는 뺐더라고요. 뺐지만 네. 그게 일반적 연대. 조국 대표가 오늘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네. 추상적 연대를 의미하는 거냐, 선거연대를 의미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들은 정보, 네. 민주당 내부 정보로는 선거연대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국 대표 배치 문제가 제일 큰 이슈일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1라운드. 그러니까 2라운드의 첫 번째 쟁점, 1번, 쟁점 1번. 어딜 주느냐?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열음이 클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쟁점 2번은 통합 시점이 그래서 언제냐. 네. 선거 직후부터 전대까지 시간이 2달밖에 없는데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전대에 나가려면 한 달 전에 그만둬야 돼요. 당무를. 네, 그렇죠. 한 달밖에 없어요, 네. 시간이. 네. 그게 가능하겠냐. 또 이게 이제 당 내부에 또 다른 권력 투쟁이 벌어질 텐데.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총리직을 던지고 나와서 지방선거에 뛰어들 거예요. 그런 건축들 많이 아니 왜냐하면 하시더라고요. 지방선거 네. 유세를 해야 전당대회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유세를 하려면 5월에는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러네. 않습니까, 그렇죠. 도의장?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대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그 1차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궁극적으로 패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당원 기반 지난번에 전당대회 보십시오. 그렇죠. 대통령 등에 업은 원내대표를 이기고 네.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여기도 팝콘각인데 네. 국민의힘이 막장 팝콘각이어서 원래 막장 드라마 훨씬 강도가 더 세. 막장 드라마 훨씬 재밌거든. 막 죽고 죽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쪽에 시선이 좀 덜 간 것뿐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죽겠네 진짜. 근데 이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저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정청래는 당대표 재선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도 예. 들리고 예. 친문은 차기 대통령을 친문 후보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려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뭐 당대표를
누구로 만들 것이, 그러니까 그 합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국당과 이게 불거졌고 그 이전에는 이른바 이제 법안을 놓고서 이제 싸웠던 거잖아요. 네. 그 검찰청 없애는 법안을 가지고서 이제 다퉜던 건데 그건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는 홍전의 싸움,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운동권 출신들 그 김어준 씨라든가 유시민 씨라든가 조국 정청래 이쪽에 한쪽이고 그게 다 친문들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운동권과는 조금 떨어져 있었던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김민석 씨는 운동권이었지만 사실 이미 이쪽으로 온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이라든가 나머지 그 친명 최고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두 세력이 그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그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 정권 내내 계속될 거예요. 끝까지 계속되면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당 대표 경선 때 한번 붙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총선 때도 또 붙을 거고, 네. 최종적으로는 클라이맥스는 누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냐를 놓고 아마 그때는 뭐 거의 사생 결단으로 싸울 그러겠죠. 겁니다. 네. 그런 전개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사실 이제 집권 여당이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당 지도부 구성을 두고 뭐 이제 뭐 참 이렇게 당청 간 관계가 좀 엇갈리는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 정말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두고도 해석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합당이 이제 뭐 차기 당권 싸움으로 비화가 됐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이제 좀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좀 더 저희가 다루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그 시청자 Q&A 시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청자 Q&A 댓글 남겨주시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김진수님이 이제 뭐 박원석 의원님께 네. 질문을 드렸네요. 지지 정당이 없습니다만 이제 국힘은 뻔뻔함이 도가 지나쳤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당이 망가졌을까요? 아니 그거를 국힘 소속이었던 지금은 아니고 It was였던 김종혁 둘다 최고한테 무소속이시니까 이제 뭐. 물어봐야지. 근데 질문자님이 박원석 의원님 아니 콕 그러니까 집었어요. 저는 네. 국힘에 발을 담근 적이 없는 무소속인데 근데 제3자로서 보기에 네. 국민의힘이 예전에 굉장히 유연한 정당이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그리고 포용력도 넓고 네. 이른바 이제 캐치올 파티를 지향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게 김문수 같은 사람이고 그게 과거에 뭐 이재호 의원 같은 분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네. 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얘기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 이른바 좌클릭해가지고 선거에 이겼던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점점 더 특히 저는 윤석열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 윤석열이 집권 기간 동안에 당이 결정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해서 내부에서 그런 일종의 이제 극우 정체성 정치가 바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네. 당의 전면에 부상한 겁니다. 부정선거 주장하고 이런 세력들이 네. 예전에 다 저 당 바깥에서 아스팔트에서 외치던 세력들이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중심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그걸 끌어들인 겁니다. 네. 지금 이 장동혁 대표나 지금의 이제 지도부가 네. 그러면서 더 편협하고 더 극단적인 세력이 당의 중심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보수 정치가 극우화되는 경향이 다른 데서도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는 테마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윤호개는 테마가 없어요. 윤호개인이 테마야. 이를테면 다른 유럽의 극우 같은 경우 이민 문제라든지 네. 특히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자신들의 대중을 소구하는 그런 테마가 있어요. 정책적 지향성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는 없어 그게. 그러니까 이념이 없는 거예요. 윤호개인이 이념입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극우 중에도 가장 퇴행적인 극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쳐서 못 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맨정신들이 따로 당을 만들든가 아니면 완전히 소탕해서 내쫓든가. 네. 그게 아니고서는 저걸 적당히 두고서 국민의힘 고쳐 쓰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봐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합당을 두고 얘기하는 의총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제 뭐 조국당을 어쨌든 합당이 불가됐으면 달래야 되는데 달래려면 조국당이 계속 요구해온 교섭단체 대표 요건을 낮춰주다. 지금은 국회의원 20석이 돼야 되는데 조국당이 12석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은 이제 교섭단체가 안 되는데 그 요건을 낮춰주면 조국당을 좀 달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동시에
이제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면 10석으로 낮추면 친한계 의원들도 탈당을 해서 당을 별도로 꾸리면 교섭단체 자격을 부여해주면 뭐 이제 교섭단체가 4개가 되면서 좀 다양하게 민주당도 좀 내고 싶고 이렇게 국민의힘만 상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구상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그 정치적 뭐랄까 시나리오니까 네. 시뮬레이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당장은 네. 제가 보기에 그 지방선거 앞두고 네.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냥 가는데 저도 뭐 박원석 의원님과 똑같이 그 네. 질문하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네.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그 극단적인 극약 처방을 통해서 이제 그 거의 괴멸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 맨날 입만 열면 무슨 책 한 권 읽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뭐 자유민주주의 떠들대시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에는 가장 중요한 게 책임이에요. 책임. 자유민주주의를 하려면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책임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책임 윤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 비상계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다 군인들이 알아서 한 거고 경찰이 알아서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분은 보수 아니시죠. 그냥 보수를 참칭하고 있었을 뿐이고 제가 보기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이 모두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시구가 있잖아요. 파시스트적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뭐 이렇게 갔다가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일로 가야지.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고 조국과 싸우고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야 권력을 잡았는데 이제 싸울 대상은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보다 더 높은 놈이 누구야? 국민밖에 없네. 그러니까 국민과 싸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몰락을 가져온 거고. 근데 지금 윤어게인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내재에 있는 이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극우나 극자가 다 갖고 있는 네. 권력에 대한 향수, 폭력에 대한 향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파시즘이 극대화된 사람이에요. 지금 윤석열은 그 상징적인 사람이고 그 극대화된 파시즘이 당으로 스며들므로 해서 지른바 망상 바이러스가 퍼져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는 병들은 거죠. 근데 이거 치료돼야 됩니다. 이게 치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치료되지 않으면 완전히 보수는 괴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김종혁 최고께 또 이제 질문이 드는데 상냥킴님께서 김종혁 최고에게 고양시장 포기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고양시장이 무슨 갑자기 여기 아니 뭐 진짜 질문 있어가지고 예. 출마하시면 제가 무소속 연대 차원에서 무슨 지원 유세 해주시고 고양 시민이에요. 아 맞다 유권자시네. 아 제가 또 이 고향에 있는 네. 뭐 박성태, 박원석 아니, 우리 무소속 연대 꽤 많아요.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장성철. 저희 네 명이 같은 고양시 살아요. 시군요. 저희가 뭐 무소속 캠프를 꾸려서 약간 도와드릴 후보 의향이 단일하셔가지고 있어요. 한번 무소속끼리 한번 이렇게 아유, 또 아유, 스펙트럼하게 하면 또 재밌을 것 같네. 그 뭐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네. 지금 당장 이 보수 정치 우리 제가 속해 있던 국민의힘 이 완전히 극우들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 그것이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 두 분께 이제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처방전 이거 화이트보드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희가 아마 이렇게 두 분께서 적어주시는 처방을 이제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 뭐에 대한 처방입니까? 오늘은 이게 오늘은 이제 그 장동혁 전 대표에 대한 이제 그 처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뭐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춘철살인 이제 처방전을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해서. 역설적이어도 되죠. 그럼요. 자유롭게 뭐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적어주시는 동안 저는 이제 뭐 이제 시청자분들 역할을 드려야죠. 예.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처방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MSY S73님 고성국 박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로 먹고 사니 세게 말해야 슈퍼챗이 들어오니 진짜로 보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글들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을이님이 김종혁 박원석님 국회 입성 응원합니다. 이제 이런 경로의 글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말씀 남겨주시는 동안 두 분이 이제 뭐 처방전을 적어주셨습니다.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한 분씩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김준혁 최고부터. 그냥 사퇴하세요. 제가 보기에 네. 백약이 약이 없습니까? 무효입니다. 지금 뭐 저렇게 조롱받고 있고 제주도에 갔는데 몇 명이나 제1야당 대표가 갔는데 몇 명이 쫓아다녔습니까? 얼마 전에 문화일보에서 그 나왔잖아요. 그제 네, 어젠가 네, 네, 그제. 네. 그 몇 명이 시청했는지 보셨습니까? 좋아요 몇 못 명 봤습니다. 누르고. 처참할 지경이고 이번에 나주 가고 또 어디 가신다는데 가면 다니면 다닐수록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의 정치 생명에도 뭐가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보수를 윤석열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괴멸시키는 그런 상징 인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어서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과거의 장동혁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당대표 물러나세요. 네, 그냥 사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저는 영어를 썼습니다. 네. Go ahead. 전진하라 앞으로. 망하려면 폭망해라. 저하고 제일 정반대네. 아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중간에 사태는 없어요. 노빠꾸에 노빠꾸. 그래서 직진해서 그냥 폭망해라. 빨리 망할수록. 민주당에서 장 대표 얼마나 응원하는데. 아유 장군님이라고 불러요. 장동혁 장군님이라고. 왜냐면 저 인민의 자유의지의 총합이잖아. 그래서 고에 대해서 그냥 폭망해라. 그래야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망할 건 화끈하게 망해라. 또 이렇게 화끈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이제 처방전의 메시지는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